혹시 주변의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은근히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지는 사람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사람의 속마음은 평소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주 쓰는 한마디가 그 사람 속에 쌓인 화를 보여줄 때도 있죠. 오늘은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화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쓰는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느끼던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너 하는 거 봐서. 민경 씨는 오늘 저녁 남편 정우 씨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서 오랜만에 가족이 좋아하는 메뉴로 차려낸 저녁상이었죠. 정우 씨는 식탁에 앉아 대충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했습니다. 민경 씨는 남편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아이들이 주말 나들이를 가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남편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다 같이 바람 쐬러 다녀올까? 그 말을 들은 정우 씨가 식사를 잠시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뭐,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요즘 피곤하거든. 네가 그동안 잘하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네끼리 다녀와. 순간 민경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 제안인데 정우 씨의 말은 마치 민경 씨가 남편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 나들이마저 허락받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꾸 너 하는 거 봐서라는 말을 할 때마다 민경 씨는 스스로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더 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그날 저녁 민경 씨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조차 남편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평가받고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는 상처만 쌓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주말이 되자 민경 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며 다시 한번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기분이 좋으면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번엔 꼭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아침 식사 중에도 정우 씨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오늘 어디 가? 라고 묻자 정우 씨가 피곤한 얼굴로 민경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하는 거 봐서라고 했잖아. 너 뭐 잘했어? 내가 밖에서 일하고 오면 넌 어떻게 해야 해? 순간 정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이들도 숨죽인 채 조용해졌고 민경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살피고 준비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화와 비난뿐이었습니다. 민경 씨는 가족과의 시간이 남편의 평가와 판단 속에서 의미를 잃어가는 듯한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민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기분에 따라 자신이 평가받아야 하는 관계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부부 사이에서조차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평가하고 시험에 올려놓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심고 통제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마음대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까? 더 잘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에 빠지며 점차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며 행동하게 되는 것은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죠. 너 하는 거 봐서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작은 말 한마디도 큰 불안과 상처가 되어 관계에 긴장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라. 부부 사이든 가까운 관계에서든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자꾸 너 하는 거 봐서라는 말에 상처받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경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돼. 승준 씨는 요즘 친구 민석 씨와 대화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말을 반복하며 승준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듯 했죠. 그래서 승준 씨가 다른 의견을 내면 민석 씨는 곧바로 불편한 표정과 함께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되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났습니다. 승준 씨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코스를 조사해왔고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곧바로 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굳이 그런 데를 가야 해? 내가 말한 대로 가면 훨씬 좋지 않아? 승준 씨는 답답했지만 차분하게 민석 씨가 좋아할 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또다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야 해? 순간 승준 씨는 참고 있던 불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민석 씨의 말투와 태도 때문에 마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서운함과 답답함이 쌓여 있었던 거죠. 결국 승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네가 자꾸 이해가 안 되라고 할 때마다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져. 내 의견도 좀 존중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민석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승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듯한 답답함과 무력함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되라는 말은 겉으로는 의견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통제와 고집이 담긴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늘 부족하고 상대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상대의 평가에 종속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상대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의견을 지키며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나만의 길을 걸으며 내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먼저 살피고 나의 뜻을 좇아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살피되 스스로의 생각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숙과 균형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자꾸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그치더라도 내 생각과 가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더 편안하게 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 때문이야. 김 씨와 철수 씨는 오랜 친구입니다.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게 둘의 오랜 취미였죠. 하지만 요즘 김 씨는
철수 씨와의 시간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철수 씨가 원인을 김 씨에게 돌리며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낚시터에 도착해 낚싯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미끼를 다루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자 철수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자리 잡는데 시간 다 뺏기네. 빨리 좀 해. 김 씨는 순간 마음이 상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다 낚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큰 고기를 걸었는데 낚싯줄이 엉키고 말았습니다. 줄을 정리하는 동안 철수 씨는 팔짱을 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나까지 물고기 다 놓치게 생겼잖아. 김 씨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점점 참기 어려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넘기려는 철수 씨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 씨가 준비한 간식이 떨어져 근처 가게에 가기로 했는데 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낚시터에 남아있던 장비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김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안 생겼잖아. 순간 김 씨는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철수 씨의 사소한 불평을 꾹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고 느낀 거죠. 김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낚시하러 오면 같이 즐기려고 온 거잖아. 왜 자꾸 모든 걸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껏 계속 참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철수 씨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무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지. 뭘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철수 씨와 낚시를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작은 실수나 사소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감정이 잔뜩 담겨 있어요. 사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에는 자신의 불편함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무의식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쉽게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가볍게 던진 한마디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매사에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마치 자신이 늘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에는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신이 계속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설마 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에 휩싸이고 결국엔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돼요. 게다가 이런 말은 관계의 긴장감을 크게 높입니다. 자꾸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과 있을 때면 내가 늘 문제인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는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시간을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듯 작은 말 한마디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그 말의 영향으로 관계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쌓이면 무게가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남을 탓하기 쉬우며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때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성장해가는 법이죠.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문제를 직시하며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 단순한 말 속에는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의 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건강한 거리감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네 번째, 내가 뭘 했어? 주영 씨는 요즘 회사 선배 경수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매사에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을 달고 살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특히 주영 씨가 경수 씨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영 씨는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들고 경수 씨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수 씨가 이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 애썼지만 나름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죠. 경수 씨는 보고서를 훑어보던 중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 부분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트렌드를 못 읽어서 어떻게 회사 생활 하겠다는 거야? 순간 주영 씨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힘을 다해 준비한 결과였는데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니라 경수 씨의 차가운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판단 하나가 모든 걸 망친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수 씨의 날선 말들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주영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경수 씨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왜 내 말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야. 이래서 회사 생활이 되겠냐고. 주영 씨는 그 순간 무작정 변명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는데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수정할지 선배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경수 씨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자 비난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이어가며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과 조언 같지만 사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따르기를 바라는 강한 통제 심리와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꾸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신의 판단과 노력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죄책감이 점점 커지며 자신감도 흔들리게 되죠. 이럴 때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회사에서는 선배님, 앞으로는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와 같이 상사의 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수나 미흡했던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상대는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비난보다는 해결 방향으로 대화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런 대처법은 듣는 사람에게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받을 기회를 남겨두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말은 상대방을 통제하려 들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성숙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지적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지혜를 담고 있죠. 상대방의 통제와 비난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차분히 대처해 보세요. 나를 평가하려는 사람 앞에서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내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지키면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되는 게 없어. 수진 씨는 친구 영미 씨와 대화를 나눌 때면 되는 게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영미 씨는 사소한 일 하나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진짜 되는 게 없어. 라며 한숨을 쉬었고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항상 뭔가 부족한 듯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함께 베이킹 클래스를 들으러 갔습니다. 수진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지만 영미 씨는 클래스가 시작하기도 전에 불평을 쏟아냈죠. 아,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 되는 게 없어. 진짜 요즘은 뭐래도 다 안 되는 것 같아. 수진 씨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영미 씨의 부정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자신의 에너지마저 소진되는 듯 했죠. 되는 게 없어라는 말 속에는 작은 어려움에도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불운한 사람으로 느끼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실수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큰 부담을 느끼며 늘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곤 합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점차 무거운 감정을 전염시키며 대화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불만을 받아들이면서도 부드럽게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히지 않도록 작은 긍정의 시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이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만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마음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삶을 더 밝고 의미 있게 비추어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 말귀 좀 알아들어. 민호 씨는 요즘 친구 영철 씨와의 대화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대화 중에 전문 용어와 어려운 말을 자주 섞으며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곤 했죠. 민호 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응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면 영철 씨는 짜증을 내며 말귀 좀 알아들어. 라는 말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주식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최근 동향을 설명했지만 민호 씨에게는 내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들어보려 했지만 민호 씨는 도무지 영철 씨의 말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대답이 없자 영철 씨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날카로운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야, 말귀 좀 알아들어.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주식도 공부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이렇게 기초도 없이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야? 순간 민호 씨는 마음 깊이 굴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로부터 조언이나 도움보다는 비웃음과 화가 담긴 반응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영철 씨는 민호 씨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말귀 좀 알아들어. 라는 말에는 단순히 답답함을 넘어서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고 통제하려는 마음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며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서서히 떨어지고 점점 위축됩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말해준 내용도 잘 이해하고 싶어.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자. 라고 말하면 상대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화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대화를 잠시 유보하면서도 스스로 배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첫째 덕은 타인의 결점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끌어주려는 마음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난보다 이해와 배려를 우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이죠. 상대가 말귀 좀 알아들어 라며 자꾸 나를 위축시킨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속도로 성장하고 나만의 가치를 지키는 거리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평소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꾸 화를 쏟아내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아끼는 지혜일 거예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